저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엄청난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대응도 쉽지 않고 예측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워낙 변동성이 느린 투자처고, 그러니까 거래가 중단되지 뭐 이게 뭐 가격이 급락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사태가 심각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뭐 주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그때 코인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뭐 완전히 뭐 진짜 비상 상황이 뭐예요. 그때 그 코인 가지고 있던 분들은 뭐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 업비트가 접속이 안 돼가지고 8천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물론 순식간에 회복은 됐지만 뭐 그때 막 반값에 던졌던 코인 가지고 있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반대로 그때 사야겠다 해서 뭐 들어갔던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워낙 변동성이 큰 투자처들은 그렇게 이 어떤 뭐 악재가 하나 터지면 그냥 막 바로 쏟아져 버리니까 그게 참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훨씬 더 강해야 돼요. 주식이나 뭐 코인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부동산은 뭐 상대적으로 좀 덜 하긴 합니다. 덜 하기는. 특히 이제 실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쩌겠냐 하면서 그냥 뭐 살아야지 뭐 진짜 어떡해. 뭐 부동산이 뭐 당장 뭐 내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 말 그대로 급감이죠. 거의 거래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조금씩 사러 가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극소수고, 지금은 다들 그냥 관망이죠. 정확하게는 부동산은 그렇게 지금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다들. 뭐 물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내년도 경제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얼마나 박살나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지금 뭐 부동산은 우선은 지금 이 고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 이 부동산은 특히 이 정책과 연관이 많은데, 지금 정책 올스탑이죠. 지금 완전 올스탑 됐죠. 올스탑이 뭐야?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정책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걸 몰라요. 기존의 정부가 발표한 것들도 있는데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뭐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태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강심장 이런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가서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빠르게 반응한 시장이 어딘 줄 아세요? 경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매 진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경매 법원이 지금 열려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경매는 이 공포감을 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불안감을 돈으로 바꾸는 게 경매인데, 요때가 지금 꽤 싸게 낙찰받는 분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저도 하나 전화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싸게 낙찰이 됐어요. 그렇게 싸게 낙찰이 될 만한 그런 아파트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보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겁나니까. 그리고 정확하게는 경매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싸게 낙찰되는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뭐 공포감과 불안감이 있을 때가 기회이기도 한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뭐 다들 대응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뭐 오전 오후 뭐 저녁해서 막 계속 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깡이 좋으신 분들은 뭐 저점 매수하면서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 웬만한 분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얘기하는 우리 방송에서는 그냥 좀 조심해라. 요럴 때 한번 발 삐끗하면 또 세게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경매가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은 경매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알아놓으면 좋은데, 알아놓으면 좋죠. 임대차법은 진짜 건들면 안 되는데 다행히 뭐 빨리 폐기가 되긴 했지만 또 할까봐 걱정해요. 또 할까봐. 또 하면 진짜 강남 다 40억 넘어갑니다. 강남 다 40억 가요. 난리 납니다. 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야당 지지자들도 결사반대 하셔야 돼요. 이건 결사반대해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절대 하지 마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큰일 난다. 이미 좋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좋은 거야. 이미 좋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좋은 집을 사고 싶은 분이거나 젊은 사람들은 이거 하면 진짜 난리 나. 또 하지 말라고 꼭 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전세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들 다 임대인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차인이 전세대출로 집을 구매한 거면서 올 현금으로 집 사는 임대인 몇이나 된다고 애초에 대출이 없니 구매한 임대인만 전세를 주는 게 맞아요.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임대인이 분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건데 경매를 배워보시면 압니다. 경매라는 제도가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이 나면 경매를 통해 가지고 돈을 돌려주려고 경매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입자가 정확하게 말하면 시세보다 한 60-70%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잘 설정해서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최초에 해야 되는 시세 분석을 안 하고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예요. 보증보험 돼요? 그럼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안 돼도 사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가면 경매를 당해도 돈을 다 받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들 잘 몰라요. 이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증보험이 되는 것만 따지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을 좀 오래 했으니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지금 15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증보험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세를 잘 조사를 했어요. 시세가 얼마예요? 막 계속 물어봐. 매매가 얼마예요? 여기 빌라? 해서 막 물어봐요. 그리고 겁나요. 솔직히 겁나가지고 이런 집에 내가 막 전세 1억 5천 들어가는 게 맞나?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월세를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시세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월세를 얻었었다고. 이게 원래 우리나라 시장이었어요. 이게 어느 순간 보증보험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1년에 몇백억 정도가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증보험이 뭔지 잘 몰랐죠.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년에 한 3-40만 원만 내면 보증금을 무조건 정부가 보장을 해준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전세를 얻을 때 집주인이 나 나갈 때 이 전세금 안 빼주면 어떡하지? 하면서 되게 겁났었거든. 걱정을 해가지고 집주인이 괜찮은 사람인가 하면서 막 만나서 좀 얼굴 좀 보자 막 이러고 되게 막 돌다리 두들기면서 전세 계약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불안하면 그냥 월세 계약을 했었죠. 뭐 1000에 70, 뭐 500에 40 뭐 이렇게 그냥 계약하고 말았었지. 예전에는 불안하니까. 근데 이 보증보험이라는 게 작동한다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어떻게 되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아니 저기 세댁 미안한데 요번에 2천만 원이 좀 떨어져가지고 내가 세입자 맞출 때까지 좀만 살아주면 안 돼? 뭐 예전엔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1억 얼마를 막 맡겨놨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못 돌려받으니까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움도 나고 막 하면서 어떻게 막 협의도 해가지고 어떻게 막 합니다. 그러면서 나 진짜 전세에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다음 집은 월세 가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보증보험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돌려주세요? 상관없어. 나 어차피 한 달 뒤에 나 저기 허그 가가지고 보증보험 신청하면은 저 보증금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저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전세를 얻는 분들이 다 보증보험을 들자라는 게 이제 순식간에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금액을 보장을 해야 되는 상태까지 와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전세가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막 사는 데만 몰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전세도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저 전세금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걸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을 해야 되겠다. 왜? 청약, 로또 청약이라고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청약 하나 되면은 뭐 5억, 10억 번다고 다들 막 난리가 났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무주택을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딱 봤더니 빌라들이 있어. 빌라? 아무도 안 사. 아파트만 막 난리 났으니까. 근데 빌라들을 보니까 빌라에는 전세가 있는 거예요. 저 빌라 전세는 내가 들어가서 살면은 어떻게 살 수 있는 수준의 금액대인 거예요. 근데 원래라면은 예전 같았다면 한 10년 전만 해도 빌라 전세 쉽지 않아. 왜냐면 여기 들어가서 집주인들이 돈 안 주는 경우들도 많고 아파트는 뭐 어떻게 뭐 팔리기라도 하는데 경매라도 좀 잘 되는데 빌라는 경매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나? 막 이거 불안하기도 해서 빌라는 보통 월세를 좀 살고 아파트는 전세 살고 약간 이게 원래 약간 그 우리나라의 그 문화였단 말이지. 근데 이게 보증보험이라는 게 딱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 전세 사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임대차 3법 그 폭풍 같은 시절 때 빌라를 딱 봤더니 빌라가 전세가 2억이에요. 근데 매매가가 2억 1천만 원이라는 거야. 갭 차이가 거의 없어요. 보증금이 그 95%에 막 다다라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원래라면 절대 못 들어가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부담 없이 질러. 그냥 계약서 씁니다. 왜? 그때는 그냥 보증보험 다 들어줬거든요. 보증보험 다 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뭐 2억 1천 뭐 상관없이 막 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허그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면 전세 사기가 그렇게 거대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냥 뭐 공시가격으로 막 대충 막 이렇게 막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냥 뭐 막 들어오면 다 보증보험 다 받아주던 시절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증보험이 해준다고 하니까 빌라 전세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세가율이 95%인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거기 막 이제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 막 올라갑니다. 빌라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는 전세대로 올라가고 보증보험은 보증보험대로 몇 조씩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가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폭탄들이 터지면서 지금 뭐 수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증보험이라는 게 뭐 취지는 좋은데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회 초년생들과 어찌 보면 뭐 모르는 게 당연한 그냥 뭐 젊은 친구들이 보증보험에서 다 해준다던데요. 뭐 하면서 그냥 저기 뭐 화곡동이나 홍대 근처 어디 원룸 이런 데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저 집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 하면은 이제 중개사분들이 걱정하지 마요. 여기 저 보증보험 다 되는 물건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해줬겠지.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보증보험이 되면 다 되는 거구나라는 어떤 시대가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해버리면서 사기꾼들도 나타난 거죠. 분양이 안 되는 빌라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 애들 데려다가 전세를 그냥 살게 해버리자. 이거 분양가 2억인데 전세 그냥 2억 5천에 맞춰가지고 얘네들 그냥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악독한 사기꾼들도 나타났겠죠. 이 친구들과 이제 그 악독한 중개사들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럼 사회초년생 애들 2억 5천에 집어넣고 이 물건에서 원래는 2억짜리 빌라를 19개를 팔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38억을 내가 벌면 되는 거였는데 전세를 한 40억 넘게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돌려주는 걸 어떻게 돌려주지라고 했는데 옆에 봤더니 딱 노숙자 한 명이 있는 거야. 이 노숙자한테 명의를 다 넘겨버리자 그냥. 이 노숙자 신용불량자 어차피 얘네들 뭐 돈도 없는 애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인데 야 너 그냥 이거 전세 이 물건 다 너 명의 가져. 그럼 내가 너한테 용돈으로 한 달에 300씩 줄게.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콜 한 거잖아요. 뭐 할게요. 뭐 저 뭐 아무 상관 없는데 뭐 어차피 망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명의를 막 모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지금 분양 안 되는 빌라들 이렇게 폭탄 터트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명의 구합니다 하면서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악성 매물들 떠안아줄 명의 구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시장에 많이 돌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오는 건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